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네, 오늘도 닥터훈님과 함께 부동산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하락한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 되게 하는 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오늘은 어느 지역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거의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송파구, 잠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실. 네. 잠실이 항상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대수도 많고 그러니까 네. 궁금한데 얘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잠실은 또 그 중에서 강남, 서초 빼고 송파에서는 잠실은 대장이잖아요. 거의 뭐 강남에 가까운 정도 수준인데 왜 잠실만 유독 좀 빠졌을까요? 사실 잠실만 빠진 건 아니고요. 네, 다 이제 빠졌나요? 모두의 관심사가 네. 또 잠실에 또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워낙 또 단지도 많고 그렇죠. 세대수가 워낙 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잠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잠실이 빠졌다라고 와닿는 이유는 급격하게 올라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폭등기 중에서도 잠실은 고액이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반포나 뭐 강남권에 비하면은 조금 좀 더 빠진. 덜 올랐죠. 덜 예. 오르기도 했고 거기다가 또 빠지는 것도 좀 폭도 좀 커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반포와 압구정까지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올랐던 역순들이 먼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실이 실제로 거의 강남구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고, 세대수도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전체적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7억까지 실 거래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9평 기준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요즘에 부동산 하락기가 20% 30% 빠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20% 30%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5억이 빠지네요. 5억이 빠진다는 5억 7억 빠진다. 그러기 때문에 잠실만 유독 많이 빠져서 위기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많이 올랐던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또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잠실은 비슷한 스타일의 단지들이 워낙 많잖아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움 이러면서 단지도 다 비슷한 스타일의 맞습니다. 단지도 많고 건축 시기도 비슷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들이 이제 막 급매물을 좀 내놓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두 번째는 또 얘네가 지금 거래 허가제예요. 맞습니다. 거래 허가제예요. 지금 잠삼대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래 허가제인데 이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개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네. 아니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 위주로 하나씩만 던져도 흔히 말하면 100개 중에 한 명 1%만 한다더라 한 채인데요. 수만 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매물이 나오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폭락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런 기회들을 좀 잘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잠실은 실제로 가보면은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살기도 괜찮아 보이고 또 한강도 있고 석촌호수 롯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떨까요?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겠죠. 그러겠죠.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남 3구라는 강남구 서초구와 더불어서 송파구가 강남에 비견되는 것들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때 꼭 필요한 필수 5가지 요소들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일 먼저 직장, 직주 근접, 그리고 교통, 그리고 학군, 또 상업시설 인프라, 자연 녹지 환경, 이 5가지들을 많이 꼽습니다. 그죠? 잠실은 모든 걸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잠실의 마이스 복합 개발 이런 것들도 거의 진행 예정이고요. 하나건설이 컨소시엄이 낙첨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겠네요. 종합운동장 부지에 조감도 보면 멋있습니다. 네. 멋있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 GBC,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본사, 한참 공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들어오면 현대 본사들 들어옵니다. 이거를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직주 근접에 아주 그럼요. 좋은 지역이네요. 대기업에 롯데, 현대 다 있는, 그리고 삼성동 복합 개발 영향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삼성들은 그렇죠. GTX 개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리적으로 잠실이 남양주 신도시, 하남의 신도시의 길목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항상 길목에 있는 들어올 때 이렇게 출근할 때 많이 막히죠. 많이 막히잖아요. 네. 거기에 길목이 있다라는 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연 환경 빠질 수 없죠. 말씀하셨던 석촌호수, 한강 공원, 올림픽 공원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게
잠실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형 병원들 가깝고 상업시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 허가제라든지 허가제. 네, 워낙 많은 단지에서 주는 부동산의 심리적인 두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호재들을 투자에 잘 활용하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요새 뭐 얼마 전에 엘스가 22억 5천에 거래된 것 같더라고요. 27억까지 거래됐던 몇 달 전까지 27억 거래됐던 게 22억 5천까지면 거의 5억 빠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기일까요? 투자를 말씀드리기 앞서 부동산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도 지금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이제 강한 금리 인상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이 보통 경기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주식시장도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부동산이 한 템포 늦다고 보시면 돼요. 좀 그래서 더 뒤에 더 빠질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흔히 말하면 요즘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매수자 우위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매냐 극급매냐 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송파구 잠실 많은 분들이 잠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잠실을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확대해서 송파구라는 측면에서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뭐 파크리오 이런 데에서도 지금 아주 급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지에서는 상황이 급한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던 호재들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가는 받쳐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실거주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이 갭이 좀 줄어들 때쯤 되면은 오히려 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보면서 좀 롱텀에서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뭐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요. 네네.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실은 보니까 앞으로 살기도 좋고 뭐 실거주하기도 아주 좋은 지역이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좀 떨어지는 거 앞으로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로서는 괜찮은 편이긴 하고 좀 지금은 딱 사라 이러기는 좀 그렇지만 관망하면서 좀 지켜볼 만한 지역으로 한번 선정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